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파이코인 보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최근 파이네트워크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미카 준수 백서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문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파이네트워크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진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백서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파이코인의 미래를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2025년 10월 29일 파이네트워크가 드디어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에 따른 공식 백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서 공표일은 11월 27일, 거래 개시는 11월 28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파이네트워크가 유럽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미카는 Markets in Crypto-Assets의 약자로 유럽연합이 2023년에 제정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예요. 이 규제는 암호자산의 발행부터 거래, 보관까지 명확한 규칙을 설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가 이 규제를 준수한다는 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당성을 모두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초 상장 거래소예요. 백서에 따르면 몰타 금융서비스청의 라이선스를 받은 OK코인 유럽 리미티드, 즉 OKX를 통해 거래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미카 준수 유럽연합 거래소들에도 상장될 거라고 하고요. 이건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유럽 투자자들이 파이코인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백서는 파이네트워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파이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블록체인 생태계로 파이코인은 회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활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P2P 생태계예요. P2P는 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즉, 중개자 없이 사용자끼리 직접 파이코인으로 결제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파이네트워크의 합의 및 거래 처리 계층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의 포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메커니즘이에요. 파이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레이어 1 암호화폐입니다. 레이어 1이란 다른 블록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죠. 공급량을 보면 파이코인의 최대 고정 총 공급량은 1000억 개, 현재는 약 82억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토큰은 초기 기여자에게 할당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분배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파이네트워크는 보유자의 파이코인을 수탁하지 않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내에 기본 비수탁형 파이 지갑 앱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비수탁형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며 네트워크나 회사가 토큰을 대신 보관하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파이코인의 분류입니다. 백서는 파이코인이 미카 제3조에 정의된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파이코인이 생태계 내에서 효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유틸리티 토큰과 유사하지만 그 기능은 단지 특정 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코인은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토큰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서 교환 매개체이자 회계 단위로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또한 백서는 파이코인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소유권, 지분, 주식, 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배당금이나 수익 공유, 추가 토큰,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은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파이코인을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거죠. 파이네트워크의 거버넌스 구조는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파이네트워크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먼저 파이빗 리미티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24년 12월 2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파이 재단의 100% 자회사예요. 그리고 파이 재단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재단 회사로 역시 2024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개발 및 거버넌스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죠. 재단의 사명은 디지털 통화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며 네트워크가 접근성과 공정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발전하도록 감독하고 있죠. 또한 소셜체인은 2018년에 설립된 비상장 기술 회사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개인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백서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소셜체인을 운영하며 파이 커뮤니티 컴퍼니가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정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ICO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토큰은 오직 앱 내 채굴을 통해 배포되었고 총 공급량은 커뮤니티, 재단 유동성 풀, 핵심팀 보상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특이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바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과 연합 비잔틴 합의라는 구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기반 합의 알고리즘과 달리 파이코인은 막대한 연산 경쟁이나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채굴자들이 경쟁적으로 해시 파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백서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약 0.0024TWh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의 185TWh에 비하면 무려 99.9% 낮은 수치죠.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목표, 그리고 UN 기후 벤치마크에 부합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투자자와 기관 파트너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참고로 파이코인 블록체인의 각 거래에는 0.01 파이코인의 가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와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서는 파이빗 리미티드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이빗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제한된 조직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임 직원이 없거나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등록 이후 파이빗은 파이 재단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고요. 파이 재단은 파이빗의 재정 및 기술 자원을 지원하며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과 파이코인의 사용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3자가 파이코인을 실제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파이 네트워크 벤처 펀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는 파이코인을 실제 유틸리티로 사용하는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결국 파이코인과 파이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채택이 파이빗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셈이죠. 백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약 관련 위험입니다. 파이코인의 거래 개시는 시장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거래의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파이코인의 가격은 시장 심리, 거시경제 상황, 웹3 기술 채택 속도, 또는 투기적 활동 같은 요인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일반적으로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규제 변화, 상장 폐지, 글로벌 금융 불안정 같은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발행자 관련 위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역시 각국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쟁 위험도 존재합니다. 파이코인과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존 플랫폼뿐 아니라 새롭게 진입할 프로젝트들과도 경쟁해야 하죠. 이 중 일부는 기술력이나 생태계 확장성 면에서 파이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자산 자체의 구조적 위험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파이코인 거래는 설계상 취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오류로 인한 송금이나 해킹,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파이네트워크가 해당 토큰을 복구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백서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제시합니다. 모든 사용자는 KYC 인증, 기업은 KYB 인증을 완료해야 하고, 파이네트워크는 사기, 사칭, 피싱 방지 공지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인증과 다중 요소 접근 제어, 역할 기반 권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갑과 핵심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파이코인의 거래 개시 목적은 유럽 경제 지역 내 거주자들이 파이코인을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여러 유럽연합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승인될 예정이에요. 첫 거래는 OK코인 유럽 리미티드, 즉 OKX 거래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미카엘 규제를 준수하는 다른 유럽연합 거래소에도 상장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2025년 11월 28일 유럽 시장의 거래 개시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다가올수록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뒤섞이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파이코인이 0.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토큰 락업 해제에 따른 공급 부담이 겹치면 0.23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죠. 미카 등록 소식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분위기입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이번 미카 등록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실제 코인 이동이나 거래의 자유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즉, 규제 등록과 시장 구조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초창기부터 스마트폰 채굴 기반의 탈중앙 네트워크를 표방했지만 현재 생태계는 여전히 핵심팀 중심의 중앙집중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 공급량 결정, 정책 변경, 메인넷 전환 등 모든 권한이 핵심 개발팀에 집중되어 있어서 과연 파이네트워크가 진정한 탈중앙 프로젝트가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한 대규모 락업 해제 연락 일정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아직 상당수의 파이코인이 잠겨있는 상태이며 언락이 본격화되면 공급량 급증으로 가격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개 메인넷 전환 시점이 여전히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래소 상장, 토큰 이동 자유화, 생태계 확장 등 파이네트워크의 핵심 단계가 모두 메인넷 공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지연되는 한 시장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여기까지 파이네트워크의 미카 백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백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기 위한 청사진이에요. 미카 규제 준수, 에너지 효율적인 합의 구조, 그리고 1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지원 펀드까지 파이네트워크는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화 우려, 토큰 언락 리스크, 메인넷 지연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파이네트워크가 규제 승인을 실제 유틸리티와 채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만약 프로젝트가 중앙화 논란을 해소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2025년 11월 28일 이 날짜는 파이코인 역사에서 진정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과제가 계속 미뤄진다면 미카 준수는 단지 규제적 허울에 그칠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파이네트워크의 향방이 갈리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백서에 담긴 약속들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숙제로 남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팩트에 기반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입니다. 과도한 기대도 근거 없는 비판도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이네트워크의 행보를 주시해야 해요. 앞으로도 파이네트워크와 파이코인에 대한 최신 분석과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